혹시 월세 50만원, 100만원 내시면서 좁은 빌라 원룸, 투룸이나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적어도 제 주변에서 자취하는 1인 가구인 친구들은 죄다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월세 몇십만원씩 내면서 살더라고요. 제 와이프만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신림 비역세권 6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월세 50만원으로 살았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비슷한 가격에 혹은 더 저렴한 가격에 서울 역세권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떠세요? 실제로 저는 현재 월 30만원 정도의 21평짜리 서울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원래 20만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많이 올라서 30만원이 된 것인데요. 파이어를 하기 위해 혹은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거비를 절약하면서도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파이어 운동하실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실제 제가 파이어족 생활을 하면서 느낀 인사이트와 파이어족이 될 수 있었던 투자 노하우 등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G 파이어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파이어족은 내 집 마련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목돈을 부동산에 깔고 앉음으로써 아무런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출까지 일으켜 원리금을 갚아야 되며 불합리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제도로 추가 건보료까지 폭탄맞아 월 현금 흐름을 낮추면서 월 고정 지출을 늘려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파이어를 하는 건데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은행을 위한, 부동산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완전 파이어족과는 상극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월세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굳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을 준비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파이어족이지만 저와 같이 모든 연고 자체가 서울에 있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애매한 사람들은 어쨌든 서울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하죠. 최대한 빠른 파이어를 위해선 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 고정비에 따라서 필요한 월 현금 흐름이 달라지고 현금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자산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배당 파이어족 기준으로 월 고정비를 단 10만원만 줄인다면 1년에 120만원만큼 배당금을 덜 받아도 되고 배당률 7%를 가정했을 때 필요한 자산은 1714만원이 감소합니다. 보통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으니까 월 고정비 10만원만 줄여도 최소 1년은 더 빠르게 파이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100만원을 줄인다면 파이어는 얼마나 더 빨라질까요? 이만큼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다른 항목들은 줄여도 월에 몇만원 수준이지만 주거비는 잘만 줄이면 월에 몇십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빌라나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원래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와서 자취하는 1인 가구이신 분들이 특히 그렇죠. 빌라나 오피스텔 거주의 단점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전 문제입니다. 대부분 골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으슥한 경우도 많고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 발자국만 나와도 외부 보행자 및 차량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둘째로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장 확보 가 잘 된 곳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주차가 안 되거나 주차 대수가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더라도 2중, 3중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하면 차 빼줘야 하고 나가려고 하면 차 빼달라고 전화해야 하고 등등 불편한 부분들이 많죠. 뒤쪽에 자리가 있는데 본인 나가기 편하려고 앞쪽에 주차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셋째로 좁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대량 공급을 위해 싸고 효율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덕분에 구조가 단순하고 굉장히 좁습니다. 혼자 사는데 넓어서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좁으면 일단 사람이 답답해서 기분도 다운되기 쉽고 휴식과 생활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서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게 되기 쉽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의지력을 약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집안에서 움직일 곳이 없으니 그냥 한 곳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만지게 되는 거죠. 반면 생활과 휴식 공간이 분리되면 공간에 따라 주는 분위기와 기분이 달라서 쉴 때는 침실, 놀 때는 거실, 일할 때는 작업실 등으로 나눠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도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으려고 침실을 나가게
가게 되면 그 자체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니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싸지가 않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가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세 사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깡통 전세 때문이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깡통 전세가 생기는 이유는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과도하게 높아서 그렇습니다. 시세가 딱딱 눈에 보기 쉬운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은 매매가, 전세가 시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위치 맞고 가격 맞으면 대충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거기에 직장 문제 때문에 서울로 상경하는 1인 가구가 끊이질 않아서 수요층이 꽤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이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딱 붙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매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빌라나 오피스텔의 임차 가격은 집이 갖고 있는 본래의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파트가 더 비싸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자취를 아파트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서울 기준 저를 제외하곤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는 주변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죠. 제가 먼저 자취를 시작하고 주변에 추천해주면서 저를 따라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거의 80~90%에 심하면 100%에 가까운 곳도 많습니다. 결국 동일가치 아파트 대비 2배의 임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즉 빌라와 오피스텔이 더 비쌉니다. 파이어족은 돈을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파이어족 한다고 그냥 모든 욕망 참아가면서 자린고비처럼 사는 건 파이어족이 아니라 그냥 배당금 나오는 백수입니다. 파이어족은 일을 안 하고 배당금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로부터 경제적 자립해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제가 항상 강조하는 3F를 갖춰야 하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좁아터진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삶이 3F를 충족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결국 파이어족은 한편으론 돈을 아끼면서도 다른 쪽에선 적은 돈으로도 괜찮은 효용을 뽑아낼 수 있는 좋은 소비법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는 빌라 대비 기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더라도 빌라보다 비싼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잘만 알아본다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교통도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예시 매물 몇 개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한국 부동산의 특징은 전세가 있다는 점인데요. 월세 중심의 빌라, 오피스텔과는 달리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즉 갭투자 때문에 전세 매물이 꽤 많은 편입니다. 물론 아주 최근엔 강력한 규제 때문에 서울권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었고 덕분에 전세 매물이 급감했지만,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만만하면서도 괜찮은 부동산 투자가 아파트 투자이기 때문에 갭투자로 인한 수많은 전세 매물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이는 아파트의 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되었습니다. 월세로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낼 바에 내가 준 돈, 집에서 나올 때 한 푼의 깎임도 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가 훨씬 인기가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전세는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 집을 매수할 건데 2년 뒤에 똑같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줘, 대충 이런 느낌의 계약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심리적으로 월세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느껴지죠. 물론 경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하시겠지만요. 아무튼 그만큼 전세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의 강력한 주거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다양한 전세 지원 제도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버팀목 전세 대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만한 버팀목 대출은 일반,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요. 이 정책 전세 대출을 이용하면 시중 금리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과 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아셔야 될 점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세 대출은 최대한 풀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대출 많이 받으면 안 좋으니까 최소한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정책 대출의 경우 시중 예금 금리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1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만 대출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억 나오면 1억 다 대출 받으시고
추가로 받아서 남은 내 돈 5천만 원은 예금에만 넣어놔도 전세이자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기억하세요.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대출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무조건 풀로 받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정책대출을 이용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매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사용하는 정책대출은 1인 가구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일 테니 만 34세가 최대 1억 5천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친구님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일반, 신혼부부, 신생아 버팀목 기준으로 치환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양 3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한강변과 9호선 급행역인 가양역 역세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울 시내 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바로 탈 수 있어서 도로교통도 훌륭하죠. 주변이 모두 아파트 단지라서 주민 균질성도 높고 상권 형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강남과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9호선 급행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강남역까지 한번 환승을 하면서도 34분이면 도달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단지가 될 삼성역에 9호선 환승역이라고 해도 될 법한 봉은사역까지는 고작 32분,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 고속터미널역까지는 고작 2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강남 외에도 왼쪽으로는 마곡, 오른쪽으로는 여의도와 인접해 있어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 3군데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14평형 투룸 매물이 2.4억에 나와 있습니다. 1.5억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2.5%라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31.25만 원입니다. 즉 보증금 9천에 월세 31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한강변에 강남을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보증금 9천에 월세 31만 원? 너무 좋은 가격이죠. 그래도 내 돈 9천만 원이 드는 게 부담이라고요? 그러면 9일역 구로 한신 1차 아파트를 봐보세요. 2번 갈아타야 하긴 하지만 강남역까지 33분이면 도달합니다. 또한 서울 서남부 교통의 요충지 신도림역까지 단 2정거장이면 가죠. 신길역에서 5호선 갈아타서 여의도로 갈 수 있고 1호선을 쭉 타고 서울 중심인 용산과 종로로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6천에 31만 원으로 저렴하죠. 비용도 낮추고 좀 더 저렴한 곳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노원역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를 보세요.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그만큼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균질성도 좋으며 인근에 중랑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중계동이 서울 3대 학군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학군도 꽤 뛰어나죠. 아니, 아무리 더블 역세권이라도 노원구가 교통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7호선을 타고 GBD까지 그리고 4호선과 1호선, 2호선 환승으로 CBD까지 30분대면 갈 수 있습니다. 학군, 교통, 상권,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동네죠. 투룸 19평을 5천에 31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지가 살짝 떨어지지만 7호선 마들역 초역세권인 무려 5천에 31만 원으로 투룸 1거실 21평형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21평 대단지 아파트가 5천에 31만 원이면 솔직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빌라나 오피는 물리적으로 업무지구랑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지 않냐 라고 하실 텐데요. 가격이 비슷한 곳들은 역세권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역까지 가다가 시간 다 까먹어서 결국 출퇴근 시간은 비슷해지거나 역과 가깝다면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강남구에서 살고 싶다면 그래서 가져온 강남 3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송파 문정 C형 아파트입니다. 투룸 18평 아파트를 보증금 8천에 월세 31만 원으로 강남 3구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도 다 장점만 있는 종목이 없듯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정책대출을 집주인이 승낙해야 합니다. 가끔 귀찮다고 안 해주는 집주인들도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웬만하면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둘째, 소득이 많으면 정책대출을 이용 못합니다. 소득 많은 분들은 이 영상 보지 않으셔도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셋째, 대부분 썩다리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 신축, 신축 아파트는 매우 희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원룸, 오피와 비슷한 금액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대신 이로 인한 장점도 있는데 구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역전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한 집주인들이 많아서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도 매우 적고요.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 정도는 회수하고도 남아서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 내부도 수리돼 있다면 아파트 외관에 비해 충분히 살기 좋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도 돈 많은 분들 잘 삽니다. 최소한 서울 내에선 구축 아파트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세 줄 요약입니다. 1. 주거비 10만원을 아끼면 필요한 자산은 1,700만원이 줄어든다. 2. 같은 가치면 원룸이나 오피보다 아파트가 훨씬 저렴하고 동시에 안전하다. 3. 그러니까 원룸이나 오피 살지 말고 서울 구축 아파트 살자.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주거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긴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친구님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친구하고 파이어 이야기, 투자 이야기 하실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많은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타오르네.